요 공야정 편도 엄청 좋은 말 많이 있네요. 또 뭐 자공이 이야기 안위를 두고 한 문일지십하고 문일지이 이런 말도 여기 나오고 제이야한테 했던 후목은 불가줘야며 분토지장은 불가오야란 말도 여기 있고 뭐 그런 뜻이네요. 안평중은 선여인 교로다 그의 경지원이 하고 장문중도 노나라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 공자보다 앞시대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엄청 훌륭하고 이 장문중이는 워낙 말로 해갖고 불우한 말을 많이 남겼지만은 단지 공자께서는 그분의 장점이 그리 많았어도 그 중에서 단점 중에서도 예에 어긋난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조금 비판하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산절조절을 하는 것은 제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제후의 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꼬집어 가지고 비판했던 것이 장문중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장이 문활 여서부터 읽었었는데 뭐 해석을 안 한 것 같으니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띄어 읽기를 하고 뭐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장이 문활 영륜 자문이 삼사위 영륜호대 무희색하며 삼이지호대 삼이가 이자 그만둘 이자 그만두다 이런 거는 삼이지호대 무온색하야 구영륜지정을 필이고 신영륜하니 하여하니고 자활충언이라. 공자가께서 한 사람 두고 충신이란 가이 뭐인가를 말한 겁니다. 충언이라 했습니다. 충언이라 하니까 왈인의 호이까 그 왈인의 호이까 왈미지케라 언덕인 일이요. 언덕인 일이 됐습니다. 그 다음 체자시제군이언을 진문자 유마 십성이러니 기위지하고 지어타방하야 즉왈유오 대부 체자야라 하고 위지하며 지일방하야 즉우왈 유오 대부 체자야라 하고 위지하니 하여하니 있고 자활청언이라. 이 사람은 청한 사람이다, 청림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청림한 청언이라. 충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청림함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한 겁니다. 자활청언이라 했죠. 왈인의 호이까 왈미지케라 언덕인 일이요. 계문자 3사 이후에 행하더니 자문지하시고 왈 제사 가은이라. 자왈 영무자 방유도적 지하고 방무도적 우하니 기지는 가금야은이와 기우는 불가금야니라. 자재진하사 자재진하사왈 기여기연저 오당지 소자 강간하야 비연성장이요 부지소이 재지로다. 자활 백이숙제는 불렴구학이라. 원시용이 아니네. 원시용이니라. 원시용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그 원뜻은 원이 시로 용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읽으면 뭐 원시용희니라 이래 읽어야 되고 뭐 간용을 읽으면 원시용희라고 읽어도 됩니다. 원시용희니라 자왈 수기 미생고 짓고 혹이 글해은 연을 식초 해자 뭐 간장 해자입니다. 예. 글저 기린이 여지오년 자왈 고원영색 주고모 그 다음 발족자인데요. 이게 지나치다 가다 할 때는 주로 발음이 주로 나옵니다. 주. 그래서 이거는 족공이 아니고 주공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원영색 주공을 자구명이 취지러니 모여 취지하노라 이권이 우기인을 자구명이 취지러니 모여 취지하노라. 예, 우선 끝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자장이 뭉화되었습니다. 자장은 공자의 말기 제자죠. 공자의 초기 제자들은 거의 공부도 잘 안 하고 신실한 자로 같은 사람, 또 증자의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중기 제자들은 덕행가에 많죠. 아주 그래서 덕행을 마음수양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중기 제자죠. 말기 제자들은 지식에 해박한 학문적인 열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가가 많습니다. 그 중에 자장은 공자의 제자 중에서 제일 말기 제자가 증자로 주로 알고 있죠. 증자가 BC 500년 공자님보다 거의 한 50살 차이 납니다. 40몇 살. 근데 증자보다 2살 작은 증자가 BC 505년입니다. 근데 공자가 551년이니까 어찌 되나요? 46살 차이 나요. 46살 증자가 작죠. 이 자장보다 증자보다 2살 작은 사람이 자장입니다. 자장. 그래서 공자의 제자 유명한 제자 중에서 제일 말기로 막내로서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 이 자장입니다. 자장. 그리고 이 사람은 엄청 학구열이 대단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물은 영륜자군이나 채자나 이런 사람들은 공자 시대 때부터 한 1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춘추 시대 때 유명한 그런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요 뒤에 나오는 영륜자문, 여기서 말하는 채자라고 하는 계문자, 영문자 이런 사람들은 공자보다 한 100년 이전에 유명한 그런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정치인들. 그래서 그 정치인들의 역사에 관해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이것만 봐도 공자님 제자들이 가면은 시경하고 시와 예를만 강조하고 그래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사람들이 인물평을 했다는 자체는 역사에 관해서도 엄청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공자사관이. 그래서 자장이 물은 겁니다. 영륜자문은 거의 뭡니까? 초나라의 영륜이라는 건 초나라 벼슬 이름입니다. 초나라의 재상입니다. 재상. 영륜자문이고 한 100년 전에 이 초나라를 갖다 북방으로 이름을 알리지고 하는 유명한 그는 재상에 속하는 사람이 영륜자문입니다. 중국의 춘추시대 초기에는 초나라를 이건 남쪽에는 오랑캐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세력을 키워가고 북방의 뒤에는 진나라 초나라가 제일 강했지만 그렇게 했던 인물을 나라의 명성을 떨치도록 한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영륜자문이라는 사람. 주에 보면 어찌 됩니까? 영륜은 간명, 영륜은 벼슬 이름이고 재상에 속하겠죠. 그다음 자문은 그 사람의 그 자입니다. 그래서 영륜이라는 것은 초나라의 상경은 우리말은 재상류겠죠. 상경으로서 집정자, 정권을 정사를 집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자문이라는 분은 성은 투고 명은 뭐 있습니까? 이름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명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명이 요렇게 되어 있죠. 이름이
이름이 요는 곡식할 곡자고 어짜기 인명에서는 오로 있습니다. 고고토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본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이 고고토는 태어날 때 보면 난 태어나가지고 아가 좀 이상하게 씨가 상스럽지 못하다 해가지고 아로 갖다가 저 아버지가 갖다 버리라고 한 거예요. 갖다 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갖다 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서 뒤에 갖다 버려놓고 아로 한여를 시켜 가서 그거 가서 저 우찌 있는 거 보라고 하니까 가서 보니까 어찌 됐냐 하면 호랭이가 저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하가 비상하다 해갖고 데려와가지고 키워왔더니 이와 같은 초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재상이 되었다. 이런 게 뭐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면. 그래서 그 중에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하면 이 고호터라고 나와 있는데 곡자가 곡식곡자죠. 곡식곡자가 어찌 됩니까? 이게 초나라에서는 뭡니까? 초나라에서는 저들 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나라의 방언에 곡이라고 뭐 사람이나 짐승들의 젖을 먹이는 것, 젖 먹이는 걸 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토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토는 뭐냐 하면 호랭이를 초나라에서는 오토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호랭이에게서 젖을 먹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호랭이에게서 젖을 먹은 사람이 이 영륜 자문이에요. 이 뒤부터 호랑이를 오토라는 말로 엄청 많이 씁니다. 오토로. 호랑이를 오토라고 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잘 안 쓰지만은 이 말이 있습니다. 방광 담배가 아닙니다. 당곡오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곡오토. 오토 대신 호랑이 홀자를 썼고 당곡호라고도 씁니다. 당곡오토 뭐입니까? 이거는 꼴짝입니다. 당은 꼴짝이 있는 입구에 탁 당해가지고 있는 거죠. 꼴짝이 그러니까 곡구에 당해가지고 곡구에 임하여 있는 호랑이라는 뜻이에요. 이 뭐겠습니까? 당곡오토가. 당곡오토는 훌륭한 자손이나 위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당곡오토라고 씁니다. 이 당곡오토를 공식적으로 쓰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은 남명 선생이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되냐 하면 그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 마치 당곡오토와 같았다라는 것은 당곡오토는 어찌입니까? 그 꼴짝에 있으면 꼴짝에 다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호레이를 당곡오토라고 하거든요. 한유가 맹호행을 지면서 뭐라고 하느냐 뭐 호레이가 꼴짝이 입구에 웅크리고서 눈을 감고 잠을 자더라도 그 위험은 심리 밖의 짐승을 떨게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 있는 사람 또 훌륭한 자제 이런 걸 당곡오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령자분의 이름이 고고토입니다. 고고토. 곡식곡자가 초나라의 말로서는 젖을 주다, 젖을 먹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오토에게서 젖을 먹은 사람, 호랑이에게서 젖을 먹은 사람이래요. 영륜 자문이라는 사람이. 참 그런데 이 사람이 그와 같지만은 참 춘추라는 춘추란 책을 보면 정말 흥미진진하는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장이 물었습니다. 자장이 물을 때 이런 물은 보면 자장이 아주 역사에 밝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나라의 영륜 자문이라는 사람은 이 말이죠. 초나라의 영륜 자문이는 3, 4위 영륜호대 뭡니까? 세 번이나 배설을 하여 3, 4로 보면 배설할 때마다 영륜이 된 겁니다. 세 번이나 배설하여 영륜이 되었으나 재상이 되었다. 재상이 되었어. 그러면 우찌는 게 영륜을 배설을 하다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물러나지. 잘해서 물러나는 겁니다. 또 이들 있다 또 그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했고 또 들어가고 세 번을 재상을 지낸 거예요. 세 번이나 배설을 하여 재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재상이 될 때마다 어찌 됐습니까? 재상이 될 때마다 무희색이라 아무 좋아하는 얼굴색이 없어요. 덤덤해요. 놈들은 뭐 잔치를 하고 경사가 났다고 할 건데도 세 번이나 재상이 되어도 얼굴에 무희색이라 기뻐하는 안색이 없었고 삼이지하되 세 번이나 여기에서 그만두게 할리 물러날 이자가 되는 거죠. 세 번이나 갈지자는 뭡니까? 이에서 물러나라. 갈지자는 본문에서 찾아라.
영륜이죠. 위에 있는 영륜이죠. 세 번이나 이 영륜에서 물러났지만은 어찌 돼? 그런데 뭐 길길이 뛰고 내가 와 사포 내야 된다 하고 인이 들고 할 텐데도 세 번이나 물러나도 어찌 됩니까? 썩내는 빛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썩내는 빛이 한 개도 없어요. 뭔가 자기한테 신념이 있다는 거죠. 천하를 위해서 자기의 신념과 자기 할 일을 안다는 거죠. 그런 세 번이나 쫓겨나도 화내는 기색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는 땅 나올 때마다 어떠인가 뭐 쏙 좁은 사람은 낼로 쫓아내 하고 내가 아는 거 한 개도 안 가르치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하고 나올 건데 그래 하고 나서도 어찌 됩니까? 쫓겨나서도 그 영륜주의증은 예전이죠. 예전에 했던 영륜이가 했던 정사입니다. 그럼 정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 영륜이 재상이 했던 정사는 그 해갔던 뭐 업무 이런 게 있죠. 정사 업무를 정치 업무를 필이고 신영륜이야. 반드시 새로 재상되는 사람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하다 이리 가지고 가정이 어찌 되가 이리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됐다. 안 그러면 미정으로 있다. 자세히 인수인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아쉬운 거죠. 그래서 영륜지정을 예전에 했던 그 영륜 재상의 정사를 반드시 반드시 써는 그것으로서 이 말입니다. 반드시 그것으로서 누구에게 보여줬다. 신영륜한테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인수인계 척전한 거죠. 그거는 이것만 봐도 뭡니까? 재상이란 지위에 연연하기보다는 국가를 갖다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걸 했으니 하여하니 있고 하여 어떠합니까? 라는 뜻이라 했죠. 어떠합니까? 이거는 상황을 묻는 경우도 있고 까다 원인을 묻는다. 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였으니 이 영륜자문인은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래 해석해야 되겠죠. 어떠합니까? 라고 하니까 자와 공자께서 이 말을 듣고 뭐라 했습니까? 추구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충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런 사람이 충신이다라는 거죠. 충신이다. 그럼 충신이 아니 공장이 말할 때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자장이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공자님 공자장 편에 와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찌린자입니다. 인의호이까? 인하기도 합니까? 그러면은 그저 충신도 인하기도 합니까? 라고 인하기도 하니까 어찌 됩니까? 공자님께서 미지 모르겠다. 인한지 충한 것은 내가 알겠는데 인한 사람인 줄은 모르겠다. 미지 모르겠다 하면서 어찌 됩니까? 하고 나서 잘 모르겠다라고 해놓고는 다시 공자의 말씀이 붙었으면 뭐라고 했나요? 언덕인이래요. 어찌 언자죠? 어찌 하자고 똑같죠. 어찌 덕자는 능할 능자가 같습니다. 어찌 능이 인하다고야 하겠느냐? 정하기는 충신이긴 하지만 어찌 인하다고는 하겠느냐라고 했죠. 요 앞에 쭉쭉 와서 보면 어찌 됩니까? 공자님이 요장에 와가지고 물으면 어떤 제자들 보고도 인합니까 안 인합니까 하고 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앞에도 누굽니까? 공여적에는 없고 연구는 어떻고 다 물었죠. 자료는 어떻고 물으니까 나 그 사람은 그렇고 그렇지만은 부지기인이라 이 말을 썼죠. 노달의 왕이 물으니까 그 사람이 다 그런 장점은 있지만 그가 인한지 어떤 일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죠. 어찌 됩니까? 거기서와 여기서 보면은 똑같이 공자님이 그 사람이 인하다, 인자라는 것은 허연은 엄청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엄청 여기는 인색한 게 아니고 어질 인자를 갖다가 붙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최고로 어질 인자로 많이 붙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공자의 제자 아내죠. 아내도 인자로 바로 말을 안 썼죠. 뭐라고? 3개월 동안 인을 어기지 않는 자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과연 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공자님은 그렇게 인자에 대해서 해주기를 누구한테 이것을 붙여주기를 쉽지 않겠는가? 라고 했는데 인자는 뭐이기나요? 인자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
본성의 어진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을 예를 통하여 100% 밖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인자예요. 우리의 내면에 하늘로부터 풍부받은 인과 의와 예와 지라는 것을 씨앗으로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안에서 수양해가지고 함량시켜가지고 인도, 의도, 예도, 지도 100% 이렇게 내 마음에서 함량해가지고 그 함량한 것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이것이 인자죠. 인자 이꼴은 성인입니다. 인자 이꼴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한 본성을 100% 그대로 드러내놓는 그런 사람들은 공자님 눈에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영륜자문도 충신이기는 하지만은 그 충자 하나로서 성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성인이라고 할 수는. 그래서 맹자에도 있죠. 맹자는 백이숙제도 성인이라 하고 유야에도 성인이라 하고 다 성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한 것은 성인이 가져야 될 어떤 요건 중에서 하나는 100% 성인이지만 다른 것은 다 성인일 수 없다. 그래서 성인이 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성인인 거죠. 그게 한 개씩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공자님은 성인 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자님은 성인 중에서 시중. 모든 일을 때에 맞춰 알맞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이 본성이 가지고 있는 인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성인으로서 알맞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자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맹자는 공자를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친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영륜자문 같은 사람은 충에 있어서는 성인의 영역이 들었을 거예요. 충에. 그렇지만 다른 모든 것이 본성에서 우러나는 선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어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인자의 영역에 들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체자는 주에 보세요. 제 나라가 한때 이래가지고 이때가 제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제 나라는 강태공의 나라죠. 성이 강씨의 나라죠. 그런데 중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난이 일어나고 하다 정국시대에 와갖고는 강씨가 밭전자 전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엄청 혼란스러웠던 게 제 나라는 엄청 근기 패왕 춘추 5패가 제 나라 처음 나왔으니까 제 나라 황공이죠. 그래가지고 제대로 내려오다가 결국은 그것을 간중에 있을 때는 했지만 뒤에 인적을 등록 못해가지고 진나라 문무한테 패권을 넘겼죠. 패왕의 자리를 넘겼죠. 그때 계속 쇠퇴되고 있다가 밑에 있는 대부들이 나라에 임금을 시해하는 그런 경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최저가 그런 제 나라의 대부인데 저라고 나와 있죠. 제 나라의 장공을 갖다가 시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진문자라는 사람이 진문자를 주에 보세요. 주에 보면 이름이 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수무라는 사람인데 그는 어찌 됐냐 하면 진수무라는 사람인데 어찌 됐냐 제 나라에서 내나 이 사람도 대부인데도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수능에 살면은 다 커서 돈 부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하극상에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는 일이 있잖아요. 모든 걸 싹 버려버리고 다른 나라에 망명을 한 거예요. 망명. 그런 사람이 진문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진문자에 대한 칭송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공자님 이전, 다 100년 전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인물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장이 다시 물었죠. 체자가 시제군 이언을, 체자가 제 나라 임금을 시해하거늘. 시자 이거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자는 아래 사람이 윗 사람 죽일 시자입니다. 시자는 다른 데 안 씁니다. 딱 아래 사람이 윗 사람을 시해할 때만 시라고 씁니다. 딱 우리나라 같으면 김재규 같은 사람한테 한 사람에 쓸 수 있는 게 시자입니다. 아무나 찔러 죽인다고 시자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체자가 대부이면서도 그 밑에 회수를 하고 있으면서도 제 나라의 임금을 시해하거늘 그때 진문자라는 사람이 유마십성이라 수레가 끄는 말 십성이라는 거는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가 일성인데요. 그러면 십성이니까 말 40마리가 타고 끄는 수레를 말 4마리가 끄는 수레를 10개를 가지고 그 수레 한 개는 비닐을 하면 1개 소대가 따로 붙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병을 가지고 그걸 유지할 수 있으니까 엄청 부자죠. 대구 중에서.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진문자가 진수교라는 사람이 말을 갖다가 10성의 말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부자 여건을 어찌돼 하극상 일이 일어나니까 기위지. 쫙 거기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서 이에 위자는 뒤에 보면 떠날 위자로 돼 있죠. 이것을 다 버리고 자기 나라를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어찌돼 지어 타박. 그래가 다른 나라에 가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니까 다른 나라도 역시 군주는 힘이 약하고 대부들이 파워가 세니까 막 하극상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나라도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노나라도 지금 임금은 있지만 임금은 호수아비고 삼가, 맹손시, 숙손시, 개손시가 전부 다 자리 잡고 임금은 지 맘대로 하고 지 맘대로 내쫓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진문자가 지어 타방. 그러고 나서 그가 뭡니까? 지어 타방하면 그래서 다른 나라에 딱 가서 보니까 거기 또 그와 같은 임금을 시행한 건 아니라도 대부들이 윗사람을 능밀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비재하고 지어 타방하여 다른 나라에 가서 지와 곧 말하기를 그 가서 보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같구나 이 말입니다. 뭐와 같아? 이 나라도 뭐와 같아? 오 대부 체자. 우리나라 대부 체자는 누굽니까? 임금을 시해한 자입니까? 이 나라 와봐도 대부들이 우리나라 대부 체자라는 놈하고 똑같구나 라고 말을 하고는 어찌 됩니까? 다시 위지 그 나라를 떠난 거죠. 이곳을 떠나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지일반 다른 나라에 가서는 또 말하기를 이 나라도 또 뭐 우리나라 대부인 그 체자라는 임금을 시행 체자하고 같구나 라고 하면서 이곳을 떠났으니 하야한이 있고 이러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왜 이 두 사람을 비유했겠습니까? 앞에 영륜자문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라를 떠나지 않은 거죠. 그럼 오로지 나라를 지킨 겁니다. 진문자에게는 지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이상하면 싹 떠나버리는 거예요. 엄청 두 사람의 처신이 완전 다른 거죠. 이거 완전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진문자는 뭐 욕을 할 정도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정치적 경영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어쨌지만 하여튼 하극상의 풍조가 있는 곳에 가면은 이거는 아예 안 보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이는 뭡니까? 성격이 엄청 깔끔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 마음에 안 드는 건 한 개도 못 보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하니까 공자님 뭐라 했습니까? 공자님 말했어요. 이거는 사람 중에서 청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의죠. 청이에요. 마음이 엄청 맑은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뭡니까? 자장이 묻기를 인호의 호의가. 그럼 그렇게 청렴하다면 어진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니까 뭐랍니까? 와 미제키라 알 수는 없지. 이제 알 수 없다. 그 사람이 어진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은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언덕이 일이요 어찌 인자라고 하겠는가?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앞에도 계속 나왔지만 여기 와서 말한 것이 아무리 인자로서 인자를 가지고 어떤 업적을 내고 이름이 난다고 해도 그것이 천작이 주는 하늘이 주는 자기인 본성을 갖다가 100%한 성인의 영역을 갖다가 그게 무조건 쉽게 허위하지 않는 공자님의 면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덕질이요라고 했습니다. 기문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기문자 뒤에 기문자도 공자님보다 딱 100살 많은 사람입니다. 100살 많은 쪽에서 노나라를 갖다 23년 동안 정치를 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계문자 3사 이후에 행하더니 앞에 있던 영륜자문이나 체저나 계문자나 뒤에 있는 영무자나 이런 건 공자보다 한 50년 100년 이전에 유명한 정치가들입니다. 그래서 계문자 3사 이후에 행하더니 뭐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문지하시고 왈 제사가의니라 됐어요. 계문자가 어찌 됩니까? 뭔 일을 하든 계문자는 어쨌다 3사 이후 어찌 됩니까? 3사 세 번을 생각한 이후에 실천한 거죠. 행동으로 옮긴 거죠. 행하더니 세 번 생각을 하면 다 좋은 거죠. 뭡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리고 계문자가 3번 생각한 어떤 일일수도 정사를 결정할 때는 3번 생각한 요에 행하더니 그것을 갖다 실행하더니 자문제하시고 공자께서 이를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서 공자께서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제사가 아니라 2번이면 사이에 뭐 가다. 2번이면 이에 가다. 라고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3번도 작을 것 같은데 3번 4번일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뭐 이 뜻일 것 같아요. 이 일반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계문자이기 때문에 이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계문자이기 때문에. 계문자는 공자님보다 딱 100살 많습니다. 그렇고 노나라의 정권을 갖다 24년 동안 자기가 주관했던 사람. 엄청난 기능이 많고 또 위기에 능통해갖고 노나라의 작은 나라를 갖다 전국에서도 준추시대 때 빠지지 않도록 외교를 했던 사람이 계문자입니다. 그러면 24년 동안 자유를 하면서 노나라에서는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신중했다. 그런데 정치를 그래서 외교 정치를 특히 잘했습니다. 잘했고 평이 뭐 그렇게 훌륭하다고 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3번 생각하고 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계문자한테 있어서 일반 사람은 2번만 생각하거나 하는 소리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문자가 정치를 하고 집행을 할 때 있어서는 항상 너무 오래 생각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됩니까? 생각은 어찌 됩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정치를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신중히 생각하는 거, 이리 생각하는 거 중요하고 주도 면밀한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주도 면밀하게 한다고 하다가 때를 놓치면 어찌 되나요? 실기를 하는 것은 쉬워 부재란데 때는 지나가면 안 오는데 그것도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주에 한번 보세요. 주에 보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뒷줄에 보면 시로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찌 됩니까? 시로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군자는 무궁리 기가다니라 이 말입니다. 군자는 무엇에 힘써야 돼요? 궁리하는데 힘써야 돼요. 이치를 궁과하는 데는 힘을 써야 하지만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또 기회예요? 가단하는 거 딱 결정해갖고 행동으로 옮길 때는 이것은 또 중요합니다. 일반 사람이 뭐 할 때는 이것은 뭐 필요 없을는지 모르지만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맨날 생각만 하다가 쪼물탈길이다가 시간 나눌 집에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문자이기 때문에 이 말이 강한 것이지 일반 우리한테 난 앞으로 2번 생각하고 2번 생각해야지 이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요거는 계문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라는 거죠. 계문자. 그래서 계문자 같은 그런 경험이 있고 오랫동안 봤던 사람이 따라서 뭐 이렇게 실기를 안 하거든 2번쯤만 생각하고 딱 해도 정말 잘했을 건데 라는 아쉬움의 표현이지 일반적인 사람한테 너 3번 생각하지 마라 2번 생각하라 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문자에 대한 이야기가 제사가입니다. 그래 3번 생각하고 그래서 준비하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계문자 같은 위인이야 2번만 생각해도 충분히 가했을 것이다 라고 계문자를 평가한 말입니다. 액자 같은데 3, 4, 1원이라고 하는 말하고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1 생각을 깊이 하고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고 3, 4, 1은 예, 액자에 말씀했는데 그거하고 같지 않은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3, 4, 1은 그래도 뭐 되겠네. 3, 4, 1은 예예 3, 4, 1은 그것도 말이 되겠습니다. 3번 생각하고 말을 한번 해라 이런 뜻으로. 우리 그 서적 중에 제항할배가 써그 아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예, 유명한 분이죠. 조선 초기 상인최씨 중에 최고의 예. 그래서 계문자 정도 되는 사람한테 뭡니까? 제사가 가야지. 우리 일반인한테 하는 말은 아니라라는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할 때 일반 사람 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자왈 영무자가 노나라 사람 아닙니다. 이는 윗나라 사람입니다. 윗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 한나라에 영무자가 섬기던 임금이 두 임금이었습니다. 주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영무자가 섬기던 문공하고 성공을 시키는데 윗나라 문공 때는 태평해가지고 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윗나라 성공 때는 어찌됐나 성공이 어찌되면 진나라 문공하고 대립됐어요. 진나라 문공은 전나라 황공 다음에 두 번째 패왕인데 그래 사이가 벌어지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앵기 들고 하니까 저쪽에 해가지고 어찌됐냐 이 성녀는 중나라 천자의 감옥에 갇히기도 한 겁니다. 중나라 천자의 감옥에 갇히고 또 왕자리에서 쫓겨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을 갖다가 어쩌든가 모시고 호위하고 해가지고 결국에 다시 왕자리에 앉히고 자기도 그 일로 갖다 다게끔 그런 일로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영무자입니다. 영무자. 참 각자 요즘 워낙 좋으니까 이름을 갖다가 카톡에 한번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 됐냐면 이 영무자에 대한 이것도 영무자도 한창 활동한 때가 630년 된 거 공자님보다는 한 5, 6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분입니다. 자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무자는 방유도적 지혜 방유도 유도 나라에 유도 묻은 나라에 도가 있다 보면은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태평한 시대를 말하고 나라에 도가 없다 무도한 세상이다 하면은 어지러운 세상을 말로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그래서 영무자 방유도적 지하고 영무자는 뭡니까? 방유도 나라에 무엇이 있을 때 나라에 정도가 있을 때 그 태평할 때입니다.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지혜롭다. 지혜로웠고 지혜로워. 그런데 나라에 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겁니까? 나라에 도가 있을 때 물러나서 자기는 할 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앉아있거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니라도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었고 방무도 나라에 도가 없어가지고 어지럽고 곤란할 때는 이 성공이 임금이 쫓겨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쫓겨난 임금을 위해서 한 겁니다. 노력한 사람이죠. 나라에 무도적, 방무도적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라에 도가 있어가지고 잘 다스리실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평이 있었고, 나라에 도가 어지러울 때는 이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다라는 평이 있었다. 바보 같은 사람이다. 어째서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바보 같다고 평을 할까요?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하고 위태롭습니다. 임금이 쫓겨나가지고 전체 왕 감옥에 갇히고 나라가 풍전등화이 같은 시절이죠. 이런 사람들은 조금 잘못하면 나오면 자기 목숨을 잃으니까 그 시대의 변화를 잘 보는 사람은 어찌 됩니까? 꽁꽁 숨어가 밖에 나오지를 않는 거죠. 어찌 될지 어찌 되는데 자기가 왕자리에 있다 함께 자기 동생이 있다가 그래가지고 나라가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시기가 요 윗나라 때예요. 그래서 나라에 도가 없고 어지러우면 있는 사람들은 다 나서지 않는 거예요. 나서가지고 뒤에가 간망을 하거나 숨어 있는 경우죠. 그런데 영무자는 어찌 돼요? 바보처럼 온 몸을 바쳐가지고 임금을 호위해가지고 정자의 감옥까지 가가지고 주선하고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결국 이건 모든 일로 묵마해가지고 다시 임금을 돌아와서 임금은 성공을 갖다 임금 노릇하도록 했거든요. 나라에 도가 없을 때 온몸으로 고생을 혼자 다 한 거예요. 그게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보는 그래서 진짜 바보가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온몸을 바치고 고생하는 거. 왜 그 어려울 때 피해가 있거나 물러나 있으면 편할 건데 왜 그 자서서 고생하느냐. 이 이야기가 어리석을 웃자입니다. 어리석을 웃자예요. 방무도적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평가가 있었다. 박무도적 우하니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어리석은 바보같이 온 자기 몸을 던져서 일을 하였으니 라고 하고 공자께서 뭐라 했습니까? 기지는 가금이 아니면 그가 지혜롭다 한 것은 그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평시대에 자기 분수 차려가지고 차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지는 그 사람의 지는 그 사람의 지혜롭다고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상황 그 사람의 지혜로운 것은 누구나 어찌 됩니까? 누구나 따라갈 수 있지만 가급냐 누구나 따라갈 수 있지만 기호는 불가금이 아니야. 그 어리석은 것은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 없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 호중에서 어리석을 우자를 갖다가 호로 쓰는 경우가 흔히 많죠. 그 어리석을 우자를 좋아가지고 호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노노 때문이다. 논에 보면 제일 바보 같다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내였죠. 가만히 보면 저는 뭐 오로지 예스 하는 게 또 바보 같더라. 그런데 가만히 들어가서 뒤에 살펴보니까 말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더라 하면서 해야는 불으로다라는 말로 썼죠. 여기는 뭡니까? 기호는 불가급이라 썼죠. 이렇기 때문에 이 우자를 옛날 분들은 호로 쓰는 것을 즐겨한 이유도 이 논어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명 선생의 제자 중에서도 갔던 유명한 수우당 같은 벌도 수우당이라고 지킬 숫자 어리석을 우자를 지킵니다. 어리석음을 왜 지켜요? 어리석은 것을. 그렇지만 그 어리석을 우자에는 안위를 보고 오로지 선생님 말을 따라서 하는 안위의 어리석음도 있고 이와 같은 영무자의 어리석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을 우자를 나쁜 글자로 생각하지 않고 절개 호로서 썼던 겁니다. 예, 자 재진하사 공자께서 진나라에 있을 때 공자가 진나라에 계신 건 언제입니까? 공자는 노나라의 법무부 장관을 갖다 55세 때 1년을 채 못 채우고 사직하고 물러났죠. 그래서 55살에 55살에 망민기로 올라온 겁니다. 망민기. 뭐 주요 천하라고 하지만 실제는 노나라의 정치에서 축출되어 가지고 추방이 된 거죠. 추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55세 68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미국에서 망명 생활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죠. 그 당시에 공자님이 조금만 더 유명하지 않았다면 어디든지 배설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워낙 공자님 그 당시에 또 뭐 이름이 나오니까 쉽게 다른 나라에서 등용해 쓰기가 쉽지를 않았었죠. 그래서 위나라를 가고 진나라를 가고 채나라를 가고 송나라를 가고 다 다녀봐도 결국에는 공자님을 등용해 주는 나라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객지에서 고생만 하시다가 68세가 돼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68세에 돌아와가지고 돌아가시기로 73세에 돌아갔으니까 마지막 말년 5년 동안 노나라 고국에 계셨죠. 그때 춘추를 갖다가 다시 하고 모든 경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학문적인 그런 업적을 남기셨죠. 그리고 진나라에 있을 때는 어찌 됩니까?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에 있을 때가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진채지액이라고 하죠. 진나라와 채나라에 있을 때 상황도 고통스러운 일. 밥이 없어가 굶어 죽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누굽니까? 누구하고 닮았다 해가지고 양호하고 닮았다 해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죽이려는 무리도 있고 이래가 맨날 피해대고 뭐 제자들은 끌고 다니면서 먹을 게 없어가 고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진나라에 있을 때가 제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입니다. 이 당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때가 60대 중반 정도이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 당시에 공자님께서 한 말 중에 요 말입니다. 공자께서 망명을 떠나가지고 진나라에 계셨대. 진나라에 계시면서 그때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다른 게 안 되는데 딱 망명 생활을 하면서 고국을 생각하면서 한 말이 요겁니다. 기여기연저, 여자가 나오면은 어찌입니까? 여자가 나오면은
커스천 마크냐, 감단 마크냐, 그 두 개만 생각하라 그랬죠. 기여, 의문문으로 보면 기여아 이렇게 토가 붙어야 되고, 감탄문이 뭐 기여, 연저라는 것은 그렇게 할진저 해가지고 감탄일 때 토를 딸 때 뭐라고 연저라고 하죠. 이것은 감탄의 표시입니다. 기여기연저. 돌아가야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안 그러면 돌아가고 싶구나. 이것도 될 것이고. 어떤 것이냐면 꼭 이게 뭡니까? 기자가 돌아가야겠다. 오락해가지고 그 개손시 맹손시 쑥쑥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자기의 제자인 영구가 논나라의 국정을 다 총괄하게 되니까 우리 선생님은 성인이다. 이런 사람을 외국에 놔두면 외국에 하고 우리나라에 모셔와서 어찌 되겠느냐 해가지고 자기의 제자인 영구가 온 그 논나라의 조정을 설득해가지고 그래 개손시하고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겨우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연저도 엄청 의미가 거성합니다. 돌아가야겠다. 돌아가고 싶구나. 또 이건 어찌 되면 그런데 뭐 여자를 갖다 기연저 꼭 감탄으로만 해석할 수도 있나요? 의문으로 해석하면 안 되나요? 기여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건 해석이 안 되나요? 각자 자유롭게 하시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옛 어른들은 볼 때 이거는 감탄문이다 해갖고 기연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이도 다 돼 갑니다.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 돌아갈 수 있을까로 따라고 보기도 하면 되지 않나요? 기여 돌아갈 수 있을런가? 뭐 어떤 것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 어른들이 하는 게 감탄문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때 여자가 그럼 감탄사. 예. 그래서 감탄으로 볼 것이냐, 제가 그래서 의문문으로 볼 것이냐. 저는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걸 감탄으로 해석한 거죠.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야지. 이게 제일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돌아가야지. 근데 뭐 돌아오라고 해요, 돌아가죠. 그래서 그보다 돌아가야지. 돌아가야겠다. 돌아가고 싶구나. 돌아갈 수 있을까? 저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당시에 진나라와 찬나라에 있을 때 누구는 뭐 망명길에서 누구는 노나라에서 오라고 손짓하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오당기 그러면서 뒤에 합니다. 기연저 돌아가야지. 오당기 소자 우리 고을의 소자는 젊은이들입니다. 우리 고을의 젊은이들은 그 뒤에 말하는 우리 고을 젊은이들 그러니까 자기가 공자의 고향에 있던 곡부 땅 또 자기 그 행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그곳을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한 이야기겠죠. 우리 고을의 젊은이들은 강간하여 강간이 여기서 나와서 강자가 미칠 강자인데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 강자는 엄청 먼저 이 뒤부터 좋은 뜻으로 써요. 강간이 뭐 강은 뭡니까? 강은 미칠 강자이지만 어떤 뜻입니까? 뜻이 큽니다. 미칠 강자이지만 뜻이 크면서 뭡니까? 뜻이 크면서 행동은 제멋대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제멋대로 하기 때문에 강을 쓴 거예요. 뜻은 크면서 행동은 딱 맞춰. 뜻이 크면 뜻은 크면서 행동은 얽매이지 않는 것. 행동은 얽매이지 않는 이런 것을 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자가 나오면 뜻은 크고 포부는 크지만은 행동이 자유분방한 사람은 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간은 뭔 뜻일까요? 간자는 간단한 간자지만 소약할 간자가 됩니다. 이 소락한 건 뭐겠습니까? 소락할 간자 이거는 말로는 잘한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말로는 잘한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하는 일이 엉성하다는 뜻입니다. 하는 일이 좀 엉성해. 그래서 간자가 엉성할 간자입니다. 일을 나는 너무나 잘할 수 있다 하면서 치밀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간은 심성은 좋은 면이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단점, 약점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은 뜻은 크지만은 행동이 지멋대로인 사람을 광이라고 하고, 간은 큰 소리 치기는 하지만은 일을 응승한 것, 이 행동이 준비하지 못함, 이런 사람을 강간이라고 합니다. 결국 어찌입니까? 마음속에 훌륭한 본성은 가지고 있지만은 외부적으로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예의나 안 그러면 어떤 일의 경륜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닦이지 않는 사람을 두고 말할 때 강간이라고 하는. 강간이 좀 주위에 이런 분은 흔히 있죠. 대통령 중에 하면 이거 제일 강간에 갖고 온 사람이 김영삼이 이거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강간입니다. 그래서 강간은 오히려 좋은 점을 강조한 것이지 나쁜 점을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단지 이런 사람은 뭡니까? 교육을 시키가 바로 한다면 얼마든지 훌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죠. 딱 이런 사람들 한숨만 튀어주거나 뭐만 해주면 바로바로 일을 따라하면서 큰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고을의 젊은이들은 곡부땅 그리고 자기 후배들 제자들을 얼마나 그 공자님이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단 이 두 자입니다. 강간. 우리고 내가 옛날에 노나라 곡부땅에 있을 때 우리 공자사에서 공부하던 제자들 젊은이들은 전부 다 조금 강간하기는 하지만은 이 말이죠. 그래서 강간하기는 하지만은 비연성장이야. 우진 강간하여 돼 있지만 강간하여 비연성장이요 돼 있는데 문맥으로는 하야라는 뜻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당교 소자는 강간이로 돼 비연성장하여 강간하여 비연성장 이로돼 여기가 로대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강간하여 가지고 비연성장 요것도 있습니다. 비연은 비자가 문체날 비자죠. 그래서 비연은 무엇을 빈중말이니까 밑에 있는 그래야 연자는 두 개 처벌을 쓸 때 한 개를 연자로 바꾸는 게 비비의 준말입니다. 비비. 그런 게 비연, 이거는 문체나는 모양이죠. 환하의 문체나. 그래서 강간하여 비연성장이요. 겉으로 보면은 활달하고 또 어떻습니까? 어떤 것은 또 뭐 포부도 크고 하니까 겉으로 보면 비연, 환하게 무엇을 지라. 장자는 글장자지만 문체장자입니다. 겉으로 보면 문체를 이루기는 하였지만 문체가 나 보여. 사람이 뭐 스케일도 크고 말도 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강간하여 가지고 겉으로 보면 헌하게 문체를 이루고는 있지만 성량을 우리말 하면 겉으로 보기에 풍채는 좋은 것을 말합니다. 헌하게 풍채는 좋기는 하지만 풍채는 좋고 그렇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풍채 좋은 것에 실제 되려면 식견과 경륜과 공부가 들어가야 이제 거기 들은 거죠. 그래서 강간하여 가지고 헌하게 외부로 드러나는 문체는 이루어지만은 속에 들어가면 꼼꼼하게 적거든요. 그래서 어찌되니까 부지소위 재지로다. 이 사람들은 부지소위 재자는 뭡니까? 일이 있을 때 재단할 재자, 말음할 재자. 어떤 일이 있으면 탁 100% 맞게 착 일을 재단해가지고 경륜을 표현하기는 어렵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부지소위 그 자에 가지고 있는 성격으로 어떤 일 같은 거 이런 것을 행동과 일을 스스로 딱 예나 일에 맞게 재단할 줄은 잘 몰라. 재단할 줄은 알지 못하지. 이는 젊은이들을 내가 가서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죠. 그래서 망민길에 있으면서 고향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학문적인 어떤 소양을 가르쳐 주는 것을 필요한 그는 희망사항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 고향에 오면 이거 하고 싶다는 거죠. 고향에서 다시 내가 정치적으로 재기를 한다, 뭐 또 일한다, 그게 아니고 내가 고향 돌아가면 이래 하고 싶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벌써 공자님께서 이 당시에 망명생활을 하면서 이것도 이미 이 당시에 공자의 제자 자궁하고 연구가 논할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정치적 임무를 맡고 있었죠.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고향에 돌아가면 만년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강간하여 비연성장이라는 것과 그 사람들한테 교육이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명한 겁니다. 이어서 나온 강간 때문에 강간은 강간위회가 중용지사죠. 강간위회가 모든 일을 알맞게 때와 일로의 경중에 맞게 행하는 사람이 중용지사죠. 그래서 중용지사를 그는 사람을 얻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덕영제하여 영제를 얻어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그것이 군자의 삼락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그 다음으로는 강간한 사람을 덕하여 교육하는 것이 교육의 즐거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활 백이숙제는 불령고학이라 원시용희니라 원시용 공경이 한번 백이숙제는 불령구학이라 구학은 지나간 나쁜 일이겠죠. 지나간 나쁜 일을 염두에 두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지나간 나쁜 일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는지라 원시용 이럴 때 쓸용자는 원시용할 때 쓸용자는 쓰리자가 맞습니다. 시하고 왔습니다. 원망함이 시 이로써 원망함이 이렇기 때문에 드물었니라라고 합니다. 뜬금없이 입말을 한 겁니다. 일단은 백이숙제에 대한 평가이죠. 백이숙제에 대한 평가. 노래는 백이숙제에 대해서 딱 평가한 게 두 분을 나옵니다. 뒤에 원조 강으로 들었는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백이숙제를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백이숙제를 두고 이 요인은 불령구학보다 훨씬 유명한 말입니다. 백이숙제는 어떤 사람이냐? 백이숙제는 어떤 사람이냐? 그 허위해주지 않는 어질인자를 였다 딱 썼습니다. 백이숙제는 어떤 사람? 백이숙제는 어찌 됩니까? 주나라의 무왕 천하통일한 거 반대해갖고 수양산에 들어가고 꼬사리 캐물도 죽은 사람이죠. 그 꼬사리 캐물도 죽은 사람 보고 공자님은 구인이 득이한 사람입니다. 인을 추구하다가 난 평생 인을 추구하다가 그 인을 갖다가 얻은 사람이다.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공자님 백이숙제를 엄청 평가한 거예요. 구인이 득이라는 말을 백이숙제 보고 한 겁니다. 구인이 득이니 그 뒤에도 딱 원망할 말자로 썼습니다. 무엇을 원망하기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이숙제 불령구학은 무엇을 두고 한 말인지 이거는 뜻이 애매한 기절 중에 하나입니다. 백이숙제는 누굽니까? 백이숙제는 중국에 당무 요순이 있고 한나라 있고 은나라 있고 중나라가 있었죠. 하은주 은나라는 상나라 은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상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주였죠. 주나라를 세운 사람은 주나라 문왕의 아들 무왕이 요 걸줄을 치고 나 세운 나라가 주나라죠. 그건 백이숙제는 우지됩니까? 백이숙제는 우지됩니까? 은나라죠. 은나라의 제후국 중에서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이게 고죽국이 있었죠. 그 나라 이름도 희한하고 외로울 고자 대나무 죽자 고죽이라고 엄청 많습니다. 고죽국의 왕자였죠. 백이숙제는. 그런데 요 무왕 때고 무왕 때 유명한 여기가 나오는 무왕 때가 요 강태공하고 다 있죠. 그러니까 이 백이숙제 여있던 요 백이숙제는 요 강태공하고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백이숙제. 그리고 고죽국의 왕자였죠. 백이 군께 제일 큰 애인이고 숙이라고 하는 분께 이거는 숙이라고 군께 실제라는 뜻이겠죠. 가운데 누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백이숙제가 어땠나요? 백이숙제가 고죽국 임금 왕자로 있었죠. 그런데 백이숙제 아바이가 가만히 보니까 막내가 엄청 똑똑하거든요. 숙제가 엄청 똑똑해요. 그래서 왕자를 막내 아들한테 줬으면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러니까 백이가 이 말을 듣고 아이고 나는 아버지가 그런 생각했다고 하면 나는 나갈란다 해가지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떠나려 하면서 막내 보고 아버지가 너한테 임금자리 주고 싶으니까 임금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숙제는 어찌 됐나요?
요 한나라 때부터 왕께 장자가 왕권을 물려받는 게 되는데 막내 내가 바로 받을 거냐. 그래가지고 숙제도 자기도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찌 됩니까? 백인은 아버지의 말을 중시했고 숙제는 인륜을 중시한 거죠. 이런 게 할 수 없이 둘 다 안 하려고 하니까 가운데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 이름이 있습니다. 가운데 아들 이름이 아이고 다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가운데 아들 이름이 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중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아들이 있었습니다. 중빙으로 나오고 여자로도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둘째 아들한테 임금 하라 하고 자기 두 사람은 나왔죠. 나와가지고 세상에 나와보니까 이 마지막 임금 이 걸주를 엄청 어지럽는데 그 당시에 이름이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무왕의 아버지 문왕이죠. 문왕. 그럼 맹자에 나왔잖아요. 문왕은 어찌 됩니까? 문왕은 세상에 이름 나온 게 선양로자라고 나오죠. 노인들을 잘 복양한다고 소문난 게 문왕 아닙니까? 문왕. 그렇게 서쪽에 가면 문왕이라는 사람이 유명하다 하는데 우리 그리 찾아가보자 했죠. 그래 찾아가서 그 배설을 했죠.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백이숙제가 문왕을 섬겨가지고 배설하다가 문왕이 덜컥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왕 때 천하의 민심이 다 들어왔고 천하의 모든 제후들 3분의 2가 주나라에 기여를 했었죠. 그러다가 천하를 통일하지 못하고 죽어 놓으니까 무왕이 어찌 됩니까? 아들 무왕이 강태공하고 주공하고 이래가지고 어찌 됩니까? 아버지가 천하 통일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래가지고 어찌 됩니까? 무왕이 걸주를 치러 가죠. 치러 가는 게 야사에는 어찌 돼 있나요? 아버지 장사도 지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깃발을 들고 이 걸주를 치러 간 거죠. 그러니까 백이숙제가 그때 어쨌나요? 백이숙제가 그때 한 유명한 말이 뭡니까? 유명한 말이 꼬마예요. 부대를 굳자, 부대를 고라 하죠. 꼬마이 간이라죠. 그래서 백이봉이나 숙제봉이나 데는 고마정, 덕산도 가면 고마정 있죠. 고마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됐냐 하면은 백이 숙제가 어찌 됐냐 하면 정벌을 떠나는 무왕의 말을 말목을 잡고 두드리면서 옳지 않다고 간하는 것이 고마의 간이죠. 충간을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찌 됐냐 왜 당신 아무리 천하 통일이 좋고 임금 되는 게 좋지만은 아버지 시체를 입혀놓고 장사도 안 지내고 그래가지고 정벌을 하다 나오고 특히 아무 그렇지만 신하로서 임금을 천자가 아무리 나쁘지만 하우상을 하는 것이 그게 맞느냐? 하지마 라고 하니까 주위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강태공이 옆에 있던 그랬습니다. 의냐로다 죽이지 마라 하고 그래가 보내니까 어찌입니까? 백이숙제가 수양산으로 들어갔죠. 수양산 들어가지고 뭡니까? 나 주나라의 곡식을 먹는 것을 마다하겠다. 이래가지고 수양산에 들어가지고 고사를 캐먹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부분을 좀 쉽게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게 무왕은 영모의 형태가 아닙니까? 그 상태가 은나라를 주나라와 은나라를 침입니다. 그게 어찌 해석이 되는 겁니까? 행명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도 가장 가까이 5.16 혁명이 있었지만 중국 역사의 초기에 있는 역사 중에 혁명이 가장 대표적으로 있었던 게 탕lin금이 거리를 채워선 게 탕lin금이 그것이 혁명이었죠. 그 다음 무왕이 줄을 친 것은 혁명이었죠. 혁명이라는 게 핵자는 바꿀 핵자고 명자 자체는 천명이라는 뜻인가요? 천명을 바꾸는 것을 갖다 말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행명에 관해서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맹자죠. 맹자. 그 맹자한테 그 제자가 누가 물었죠. 무왕이 천자를 갖다가 무왕이 신하로서 임금을 죽이고 천하를 통일을 했다고 하니 뭡니까? 무왕이 그 왕을 천자를 죽였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죠. 맹자가 행명의 정당성을 말할 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했습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나는 무왕이 천자를 죽였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무엇을? 주는 이미 주지육림을 하고 백성들을 포하게 독탄에 빠뜨려 놓고 자기는 주지육림 하면서 모든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것은 뭡니까? 한지아비에 불과하다. 주로서 천자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천자의 역할을 방해하고 백성을 혹독하니까 이건 한지아비에 불과한 사람이다. 왜? 천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천자의 역할, 자리는 천자에 있었지만 천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 사나이를 가서 죽인 것이지 왜 천자를 죽였다고 했나? 그래서 유명한 말이 행명을 그렇게 하면 실전 임금이지만 그래서 맹자가 뭐라고 했나요? 맹자가 나는 나는 요 주자는 주사할 주자는 뭐야? 나는 그렇다. 문주 일부 요는 주왕 이름이다. 한 지아비인 주를 죽였다는 말을 들어도 천자를 죽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맹자가 한 이것이 역성행명의 정당론이죠. 천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역성행명의 정당론입니다. 실제적으로 갖고 지금 말할 때 이것이 하극상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주가 과연 천자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에 달리가 있다는 거죠. 이건 엄청 지금 우리가 쓰기는 행명에 대한 것을 진지하게 말을 하는 것이 2005년 맹자가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맹자가 책에 할 때 나왔었죠. 그래서 과연 행명의 정당성은 그 이전의 어떤 사람들이 그가 주와 같이 정말 이 천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독재나 나쁜 일을 해가지고 천자의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달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백이숙제가 뭡니까? 하면서 수양산에 들어가가지고 불렀던 노래가 채미가입니다. 불렀던 노래가 채미가인데 유명한 노래죠. 카톡 찾아보면 다 나올 겁니다.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래서 가오면 요 채미가이고 이폭이요. 백이가 볼 때는 무왕은 그래서 후대에 99.99%가 행명이라고 하고 무왕한테 박수를 쳤지만은 백이숙제는 무왕을 뭐라고 하세요? 무왕을 이폭이었고 채미가에 나온 말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지만은 딱 보면 왜 그렇고 백이숙제는 골프구이고 끝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무왕이 천하를 통과한 것은 폭으로서 폭을 바꾼 것에 불과할 거다. 어찌 그렇게 그러냐라고 한 거죠. 그런데 폭으로서 폭을 바꾼 것이 처음인지 채미가를 지을 때의 백이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폭으로서 바꾼 것이 아니고 무왕이 천하를 통일해 놓고 불행하게도 무왕은 어찌 됩니까? 통일만 해놓고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 주공이 이어가지고 온 나라를 안정시키고 다시 백성들한테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행명을 완성한 겁니다. 행명을 완성한 것은 행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까지가 행명이죠. 그까지 되지 않으면 행명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불령구학이라는 것이 무엇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냐? 불령구학이라는 이건 나와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불령구학이 뭐일까? 사소한
어떤 걸 봐도 백이 숙제에 대한 것은 맹자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불륜국을 뭐로 볼 것이냐가 훨씬 제일 평이하게는, 그런데 이런 백이 숙제가 다른 사람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갖다가 고쳤다고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 구인이 득인하고 비교해가 보면은 불륜구악이라는 것도 무왕의 정벌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지 말고 일반적으로는 먼저 보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백이 숙제는 불륜구악이다. 어느 사람이 있으면 어느 사람의 지난날의 잘못을 염두에 두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이 이에서 드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역사적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주에 보면 주자는 이익을 두고 없기 때문에 주자는 뭐라고 썼습니까? 주자의 주는 일반적인 주입니다. 이전에는 잘못한 게 있어도 개가천선을 하면 똑같기 때문에 백이숙제도 옛날에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사람이 개가천선해가지고 바르게 되면 그 사람의 이전 잘못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이 드물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놓기도 합니다. 또 한 개는 어쩐 겁니까? 불륜구악, 요 해석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불륜구악이라 원시용이냐. 백이숙제는 어찌 됩니까? 백이숙제는 그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 자신이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의 나쁜 일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백이숙제의 마음속에 넘을 원망하는 겁니다. 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드물었다. 그래서 백이숙제는 너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무왕까지도. 요 기부하는 해석입니다. 원망을 원자를 누구를 두고 하는 겁니다. 앞에는 다른 사람이 백이를 원망하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원망한 것은 백의 마음속에 눈을 원망하는 마음이 드물었다는 겁니다. 요 해석은 뒤에 가는 구인이 득인하고 똑같습니다. 백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망을 했나요? 하고 그 수리편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 하는 말이 백이숙제는 구인이 득인한 사람이니까 누굴 원망했을 거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가 요걸 갖다가 무왕하고 관계된 겁니다. 비록 채미가를 부르면서 수양산에서 굶어 죽기는 했었지만 그것으로 일을 끝난 것이지. 그 뒤에 백이숙제가 고죽국에서 무왕하고 자기 나라 은나라 망했다 하고 봉기를 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적이 한 개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군마이 간한 그것으로 끝이고 그 들어가 고죽국에서 한 것이지. 고죽국에 하는 게 강렬하게 자기가 주나라에 혹신을 먹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반항한 것은 아니다 쪽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륜구악 이게 엄청 쉬운 것 같지만은 해석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것으로 주로 하겠습니다. 백이숙제는 무왕이 자기가 군마이 강하면서 무왕이 하는 일에 반대했지만은 그래가지고 무왕이 정벌한 지난 나라의 그 잘못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수양산에 들어가서도 그 무왕을 갖다가 원망하는 마음이 드물었다 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륜구악이라 그런 거는 이 이유는 불륜구악이 어찌 되냐 하면은 지난날에 잘못한 게 있어도 그것을 고친 사람한테는 그 구악의 허물을 염두에 두지 아니한 거다. 라고 군자의 행위를 두고 한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불륜구악이라. 옛날에는 사람이 잘못한 게 했지만 개가천선하고 고쳤다면은 그것으로 인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이숙제와 관련된 것으로서는 확실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이게 뭔가 불륜구악과 관련되는 어떤 적각한 사실이 드러나면은 바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백이숙제는 엄청 백이숙제 나오면 불령구학하고 구인이 되긴 하고 두 가지입니다. 다 논어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백이숙제는 있는 그대로 해석입니다. 지나간 예전의 가오, 나쁜 점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이 이에 드물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의 해석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지난날에 어떤 사람이 잘못이 있더라 해도 그 사람이 고치고 나면 염두에 두지 아니하는 이것이 원망을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뭐 해석을 합니다. 자와 수기 미생고 짓고 요는 미생고 요는 뭐 조금 뭐 특이한 해석입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미생고입니다. 수기 누가 미생고를 일러 수기 미생고를 두고 일러서 직은 정직한 거죠. 정직한 겁니다. 누가 미생고를 두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미생고에 대한 거는 거의 뭐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 노나라 사람 주자도 딱 노나라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죠. 노나라 사람. 그래서 본래부터 뭐 정직하기로 이름난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 뭐 공자의 제자라고도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렇고 이 미생고에 대한 것은 장자에 보면은 엄청 나쁜 쪽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자에 보면. 장자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어서 미생포지란 말이 있죠. 미생포지 뭡니까? 미생고라는 사람이 기둥을 안고 있다가 죽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뭐 약속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 미생고가 어떤 여자하고 다리 밑에서 만나기를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미생입니다. 근데 그 장자에 있는 것은 우화입니다. 우화이기 때문에 이 실제 미생하고 같은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서 여자하고 만나기로 했었는데 만날 시간인데도 여자가 안 오니까 뒤에 물이 불어나가지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미생고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만 봐도 그렇게 뭐 좋은 쪽으로 유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기 미생고 짓고 누가 미생고를 두고 정직하다고 하는가? 혹이 그리언이는 어떤 사람이 뭡니까? 어떤 사람 그리언 해는 뭡니까? 예, 음료수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초를 먹을 수 있는 초를 간장 이런 게겠죠. 그래서 식초를 구하러 자기 집에 왔거늘 그러니까 미생고 집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이 미생고가 걸저 기린이 저자입니다. 그 걸저 저는 지어의 준말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라는 뜻입니다. 그 식초를 이웃에게 찾아가서 구하여 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한테 주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없으면 어찌 됩니까? 자기한테 없으면 이웃집에 가보라 하면은 되는 것이지. 뭡니까? 자기 할 수 있는 역할을 갖다가 벗어난 것으로 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정직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내용도 뭐 별로 중요한 것은 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냐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도 베푸는 것도 자기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 흔히 말씀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생고에 대한 것, 이거는 그것도 일반적으로 출자가 말한 듯이 노나라에서 본래부터 정직하다고 소문난 사람으로 보기도 그렇고 행동으로 봐서는 또 이 공자의 제자라고 하면 제자를 두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안 그럼 제자였다면 꾸지람을 하는 쪽으로 훨씬 했을 것 같아요. 제여같이 그랬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자체는 무엇을 미생고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말을 언급했을까라는 것이 조금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어쩌든 그러겠습니다. 요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